교육공무지원 급여 제일 먼저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한테 급여라고 급여긴 급여죠. 급여긴 급여예요. 이제 우리가 다 작업해야 되는 급여 업무이기는 한데 우리 시스템상으로 급여 밖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죠. 인사랑 복무를 정리를 해가지고 급여를 끌고 와야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급여의 시작은 기초자료 생성입니다. 기초자료 생성은 공무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사와 복무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급여 쪽으로 끌고 오는 생성입니다. 자료 생성하시면 근데 여러분 다 이제 몇 번 해보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급여 시작하라고 해서 기초자료 생성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작업의 기초자료 생성이 있고 작업은 우리 급여 탭에 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급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기초자료 생성인데 왜 작업 탭은 좀 밑에 제일 위에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별로였어요. 아무튼 기초자료 생성하시고 대상자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생성은 뭐 기타 1, 4 구분하지 않고 하는데 대상자 생성은 기타 1, 4까지 다 각각 생성하시면 되고 대상자 1, 대상자 4, 대상자 인원수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에서 소급 적용 잘 되고 있다. 옛날에는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잘 된다. 전월 소급은 잘 된다. 환수까지 잘 된다 했는데 우리 교육공무직원도 소급이 적용이 됩니다. 소급이 적용이 되고 제가 이번 달 거 10월 달분 소급하는 거 계산을 해봤거든요. 테스트를 그랬더니 1월 계산 잘 되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 퇴직하셔야 돼가지고 환수를 나이스에 적용하고 싶으시면 마이너스 금액도 계산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소급을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급여 근무일지 관리에서 지난달 10월분에 대해서 이거 수정을 좀 해주시기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달에 급여 작업하고 나서 20일 이후에 만약에 신규 채용이 되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어, 그 사람은 20일 이후에 신규 채용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할 계산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0일 이후에 신규 채용되는 날부터 유급일수가 계산이 먼저 되어야지 우리가 일할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에서 여기 지금 11월로 되어 있는데 전월로 놓으시고 어, 근무일지 인사변동을 눌러서 해당자 중간에 신규 채용된 사람의 그 근무일지 상세를 보면은 이전 거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는 퇴직 처리에 대한 소급인 것 같아요. 예시가. 그런데 이제 근무일지 10월 달로 선택을 해놓고 근무일지 생성을 하면 10월 달에 여기 이 10월 20일부터 신규 채용 되신 분이라고 하면 10월 20일부터 유급일수가 계산이 돼야 되고 10월 20일 이전은 비근무로 해서 2분 만에 근무일지 생성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상자 소급을 체크를 하고 대상자 생성을 하면 이 소급 체크 대신 이분의 그 10월 달 근무일수의 유급일수만큼이 계산이 되어서 이제 11월 달에 근무일지 이제 월급여 일괄 작업을 돌리면 소급을 선택을 하고 일괄 작업을 돌리면 일할 계산이 되어서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이 계산이 잘 되긴 하는데 개인 근무일지 가서 전월에 이 사람이 신규 채용된 시점부터의 유급일수 근무일수 계산을 다시 한번 돌리고 와서 기초자료 생성을 하고 소급을 누르고 대상자 생성을 한다. 어, 대상자 생성을 하고 소급을 저장을 하고 월급여 일괄 작업을 한다. 그러면 소급 계산은 잘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입니다. 그 통상임금 계산도 매월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월에 대한 초과근무 연장근로수당을 다음 달에 주는 거기 때문에 매월 생성을 해놔야지 다음 달에 연장근로를 쓸 때 전월 통상임금을 계산으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인사기록이랑 근무일수랑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랑 다 등록을 잘 해 놓으시면 통상임금 산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산정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엑셀로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금액과 우리 나이스가 산정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인사기록이나 뭐 근무 시간 관리에서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계산이 잘 되기는 합니다. 그거 여기에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인사나 복무에서 수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정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고 당장 급한데 맞춰야 된다라고 할 때는 재계산 팝업 들어가셔가지고 금액 맞추시고 여기 수정하시고 통상임금 시간 수기로 입력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재계산 누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근로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는 하는데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은 기본급, 직무 관련 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이에요. 가족수당이랑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공제되는 수당은 결근, 무급휴가, 무급병가 등 월중에서 무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곱하기 1, 해당 일수만큼 공제하면 되고,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수당은 적용하는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하고 퇴직금 산정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산정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임금 산정 시간 우리 209시간, 주 40시간, 35시간은 182, 주 30시간은 156 이거 이렇게 월 산정 시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산정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주 40시간 계산으로 209시간은 365일을 7일씩에서 12달로 계산하고 주 48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시간이거든요. 이거 그 주 35시간도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산출이 되세요. 이거 계산하는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 지침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급여 일괄 작업 돌리시면 됩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 기타 1, 4 각각 선택기관으로 일괄 작업 돌려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5분에 한 번씩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여 기본사항 보겠습니다. 급여 기본사항 개인별로 조회해서 보시면 되고 급여 지금 대상자 구분이랑 다 이거 인사에서 다 잘 끌고 오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에 적용되는 급여 직종이랑 시도 직종 잘 맞춰서 등록해 놓으셔야지 해당하는 그 직종에 맞는 기본급이랑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거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우리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했던 게 회계 구분하고 수당 지급 기관 구분이었잖아요. 기타 급여 사항은 교통계계에서 교육청 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거고 기타 급여 1은 학교회계에서 학교에게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여기 학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사용관리에서 등록하는 거는 아니고, 음, 그 인사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인사랑 그 근속연수 관리에서 등록된 게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무연수 다 근속연수 관리에서 잘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직정보에서 형 근무 시작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초 계약일이라고 보시면 인사에 있는 최초 계약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직종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여 직종, 행정실무사, 공무직, 시도직종 이거는 인사기록에 있는 공무직, 시도직종, 행정실무사 이 부분을 저장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리실무사, 영양사 이렇게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랑 공무에서. 근데 이 직종들은 좀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근로자의 인사 직종을 급여에서는 각 급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인사 기록에 지방공무원 대체직을 급여에서는 또 지방공무원 대체직으로 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완전히 좀 다르죠. 이분들은 음, 인사에는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급여 직종에는 초등 스포츠 클럽 강사라고 등록해 주셔야 되고, 인사에는 교육복지사라고 되어 있지만 급여 직종에서는 교육복지사 학교로 선택해 주셔야 되고, 체육 코치도 운동부 지도자로 선택해 주셔야지 급여가 정산 자동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거 직종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계산비 단시간 비례계산 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우리 40시간 근로자가 있고 30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30시간 근로자들은 40시간에 비해서 단시간 근로자들인데, 그분들의 처우 개선비가 이제 2018년 8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되신 분들은 전액 지급입니다. 기본급은 비례 계산인데 그분들은 처우 개선비는 전액 지급이에요. 그리고 2018년 9월 1일부터는 이제 무조건 근무 시간의 비례 계산입니다. 15시간부터 39시간까지는 비례 계산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2014년에 단설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단설 유치원의 특징상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어서 그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조 인력들이 좀 필요하긴 해서 특수학교 전문대학 과정까지 졸업한 친구들을 이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채용 뭐 기준도 맞춰야 되고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주 20시간 근로를 합니다. 20시간 근로를 하는데, 그러면 기본급은 우리 기본급에서 40분에 20시간 해갖고 비례 계산을 받아요. 그렇지만 처우 개선비는 다 100% 받습니다.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다 100% 받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급만 비례 계산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단술 유치원에서 2018년 9월 1일에 누군가 그만둬서 다시 또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그 친구는 비례 계산해서 받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시점이 2018년 9월 1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개인별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개인별 직무수당이 많지는 않고, 중고등학교 행정실무사들 중에서 세입 업무 담당하는 사람의 관리수당이 있고, 영양사의 면허가선수당, 위험수당이 있고, 조리사의 면허수당, 위험수당이 있고, 조리실무사의 위험수당이 있고, 뭐 사서의 사서수당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수당들의 개인별 직무수당은 여기에서 별도로 그 개인별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추가하셔가지고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절대 베타수당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게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베타수당은 이 수당을 받는 대신 여기에서 무슨 수당 선택하면 그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당 받는 대신 안 받는 이런 수당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수당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 수당 재원이에요. 우리가 아까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회계 구분하고 기관 수당 금액 지급 수당 금액 기관 구분을 하고 말이 너무 어렵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교특에게 학교에게 이렇게 H코드, G코드 선택해가지고 수당을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 H코드, G코드 없어진 대신 이거 급여 기본사항 관리해서 교특에게 기관, 학교에게 학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 행정실무사들이나 조리실무사들이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리고 세입수당 이런 것들은 기타 급여 살아도 교특에서 안 주잖아요. 그 학교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수당만 별도로 학교에서 작업을 해야 되면 해당 개인별로 개인별 수당 지원에서 별도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사라고 하면 관리수당이 이게 교특이 아니라 학교예요. 관리수당이 학교고,
행정실무사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정기상여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이거는 시간의 근무 수당, 이거는 다 학교로 등록하시면 되고, 이제 구육성애직 분들의 성과상여금도 학교예요. 그리고 정기상여금이 여기에 왜 있냐면, 우리 기타급여사 행정실무사들의 정기상여금은 교특이에요. 교특인데, 이제 여기는 오류예요. 이 예시가 지금 어, 구육성애직 화면이어서 여기가 학교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학교인 이유가 구육성애직인데 구육성애직도 정기상여금은 성과상여금은 학교가 맞아요. 근데 정기상여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정기상여금으로 교육 그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이 그 정기상여금을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45만 원인가. 무기계약직하고 금액을 똑같이 해서 성과상여금을 안 받고 정기상여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 정기상여금으로 하고 교특으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성과상여금은 구육성이지 학교에서 받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정기상여금은 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교특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우리가 제가 공무원급여 설명할 때에도 조정수당이 가장 먼저 우리 급여 작업에 반영이 되고 개인수당이 반영이 되고 그 인사에서 자동 생성된 수당은 제일 마지막에 적용이 된다. 이 세 개를 똑같은 수당을 조정수당으로 작업하고 개인수당으로 작업하고 급여에서 자동 생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입력한 것 중에서는 조정수당이 급여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교육공무직원의 수당도 개인 예외수당이 조정수당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개인 예외수당으로 작업한 게 가장 먼저 반응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수당 재원에다가 이거 입력한 게 두 번째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면서 마지막으로 이 셋 중에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급여 기본사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여기다 하고 특별히 별도로 생성해야 되는 것, 적용시켜야 되는 것들만 개인 예외수당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월에만 개인 예외수당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개인별 재원수당에 이제 공무원 대체직 분들의 명절휴가비를 학교로 설정하라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이유는 공무원 대체이신 분들의 기본급은 교특 기관이고 그 처우교습비는 개인 예외수당으로 해서 조정으로 해서 작업을 하라고 안내가 된 상태에서 명절휴가비 작업은 명절휴가비 급여 작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명절휴가비 작업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고 명절휴가비 작업에서 별도로 하는 건 급여 기본사항관리 회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개인 예외수당에서 학교로 지급을 해야 돼서 명절휴가비만 여기 다른 처우개선 수당은 넣어져 있지 않은데 명절휴가비만 개인 예외수당에다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인별 수당 재원 관리 설정하는 팁인데 몇몇 수당들만 별도로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특기관, 학교에게 학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다 적용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연장 휴일 야간 수당하고 시간의 근무 수당하고 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거고 세입 수당만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종별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아까 정기상여금은 학교 얘기가 아니라 교특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처음에 안내될 때에는 구육성애직의 정기상여금이 학교 얘기라고 설정을 하라고 나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정기상여금은 교특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실무사의 세입수당이 학교 얘기이고 사서수당도 교특에서 지급하는 대신 연장휴일 야간수당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거고 지방공무원 대체의 명절휴가비는 개인수당에서 학교로 작업을 해야 되고 나머지 처우개선비는 개인 예외수당으로 작업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예외수당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J코드, H코드 없이 교특인지 학교익인지는 세 개 구분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수당 선택하시고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여부 확인하시고 개인예외수당도 조동수당하고 마찬가지로 시작이라고 종료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 구분 선택하시고 회계 구분 선택하시고 하셔가지고 사유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인데 연장근로수당 선택하고 나면 이 탭이 나와서 시간, 단가, 가산 배수 하면은 자동으로 이 산출 금액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이 연장근로시간 내용이 그대로 사유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 하시는데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별 수당 예외 일괄 생성이에요. 예전에는 조종수당 일괄 생성으로 우리 인사에서 뭐 끌어오는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작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 굳이 일괄 생성해가지고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생성으로 작업할 수당들까지는 많지 않을 텐데 우리 시스템상의 수당 관리 개인별 수당 예외 생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공제입니다. 우리 급여 기본사항관리 개인공제에서 개인공제 세금 예외 채권 압류 탭 할 수 있고 개인공제는 이제 뭐 급식비나 이거 별도로 작업하는 것들 추가해가지고 공제코드 선택하고 금액하고 시작월 종료월 입력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공제는 개인별로 작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이거 개인공제 등록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항상 이거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금액도 중요하고 이 총금액 중에서 학교회계에서 나가야 될 거, 교특회계에서 나가야 될 거 잘 분리되어서 나가야지 지급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교특회계인지 학교회계인지 급여 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상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또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추가하셔가지고 가족상의 수당 지급 여부 확인 yes, no 등록하시면 되고 수당은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여부 등록하시면 된다. 가족수당은 노로 선택하셔도 이거 등록은 하셔서 예스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만 20세까지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만 19세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우리 지침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선정 내역, 시도별 내역 보시면 이거 공무원에서도 보라고 꼭 말씀드렸는데 이거 급여 선정 내역, 시도별 내역 보시면 이 밑줄친 내역 부분들을 클릭해 보시면 상세하면 팝업 뜨고 급여 명세서 확인하실 수 있고 금액들 밑줄친 부분 확인하시면 산출 내역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실적 내역 꼭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간별 실적 내역에 이렇게 작업되어 있고 이 상세 수당들 별로도 잘 교특인지 학교회계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 기간별 실적 현황의 시도 현황도 시도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원을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지급 명세서 시도별 급여 지급 명세서 시도별에서 개인별 지급 명세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